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개발사들이 궁금했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사실 백문백답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거지만 오늘은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파트 1이 가장 많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미국하고 유럽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자료, 미국에 가서 또는 CMDR 받을 때 모두 활용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임상을 꼭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해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일단 각 국가별 문화적 규제적 차이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미국의 식약처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요. 한국과 유사한 의료계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서 FDA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510K도 있고 마모델을 통해서 어드버스 이벤트도 항상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양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 제품에 대한 필요한 표준 규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각적 규제 심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 한국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 있는 인종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미국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다양한 미국 내 상주하는 인종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기기다 보니까 민간 의료보험 체계를 이해하고 소비자 대응 법률 대응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미국의 요구사항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식약처에 있는 심사원 한 분과 소통을 하지만 미국에는 여러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심사를 받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인데요. 저희가 MDD를 했을 때는 합리적인 규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국에 허가를 받고 CE를 받기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MD CE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저희 마켓에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MDR로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동등하게 유럽도 연합국가로 이루어진 의료기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의료기기 보험제도라던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제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럽 내 상주하는 인종을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는 점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유럽 국가 내 진출에 따른 보건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럽 내만의 CMDR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한국에서 하셨던 기술 문서 말고도 잘 알고 계시는 의료기기 임상평가 보고서, 생물학자 안전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사후 임상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팔로우해야 되는 PMCF까지 다양한 문서들이 추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유럽은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단독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 기관인 MB라고 해서요. 노티파이 바디를 통해서 3자 기관 인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심사제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게요. 의료기기 개발 완료됐는데요. 허가하려고 왔어요. 식약처 접수하면 한 3개월이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답을 드리는 게 선생님 제가 제품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상을 하시면 대략 3에서 4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 표정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컨설턴트인지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계약이 너무나 쉽고 잘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아마 오전에 저희 보호부서의 슬라이드를 보셨겠지만 저희 사이넥스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전주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개발사에 제가 안내드리는 의료기기 전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개발이 완료되셨다면 자 이제부터 이동하는 시작입니다. 네.
저희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린데요. 저기 보시면 제품 개발 몇 개월 걸린지 잘 모르겠지만 인허가 전략 수립하셨을까요? 식약처에 해당 품목금 받았을까요? 저희가 임상 대상이면 임상 GMP 그리고 제품 설계에서 시험하시고 임상 사전 GMP까지 받으면 제조 허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또 진입하시려면 보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제품이 신의료 기술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수가까지 고려하시면 판매 가능하세요. 그래서 밑에 숫자를 다 더해보면 최소 3에서 4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놀라시고요. 저희 그러면 해외 가면 좀 더 빠를까요?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국내 허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미국 인종 대상으로 임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한국에 하시고 미국에 진입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 도표는 한국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미국과 함께 진행하시더라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셔서요. 최근에 아마 2년 전인가 범부처 사업단에서 또 식약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개발사에게 이 도표 하나만 보고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허가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주셨는데요. 네. 여기 TRL이라고 많이 아마 개발사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단계부터 뭐 9단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요 밑에 체크리스트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인허가를 하기 위한 모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 상담 오시면 항상 이 마일스톤을 같이 링크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네, 저희 사이넥스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사이넥스는 이러한 전체 주기를 규제적인 분야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단축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시장 전략에 맞춤해서 인허가 전체 전략을 좀 수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3, 4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어느 부분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사이넥스 컨설팅 하십니까? 네. 저희는 의료기기 규제 현실, 앞서 말씀드린 3, 4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저희의 제품의 시장성과 규제의 조화를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말은 저희가 설계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최상의 제품을 만드시긴 하는데요. 세계 최초 제품, 이런 제품들은 사실 3, 4년보다 더 걸리네요. 그래서 표준에 맞게 우리가 접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품과 동등하게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품의 시장성, 우리 제품을 정말 뛰어나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7, 8년 뒤에 새로운 보험에 보험가를 좀 더 높게 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7, 8년 뒤에 나오게 된다면 회사의 생존의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제품과 동등하게 만들어서 규제적으로 표준이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개발사의 시장 접근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은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적 관점으로 대표님께 현실을 이렇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성이라고 하면 흔히들 요즘 말씀하시는 혁신 의료 기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과 그다음에 저희가 임상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그다음에 규제에 맞게끔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을 토대로 일정을 제안드리고요. 제품 설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본 제품으로 시작합시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방법으로 사이넥스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오전에 혁신의료기술 통합심사제도 관련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에 핫한 부분이 혁신의료기기를 받았는데요. 혁신의료기술까지 같이 받으면 동시에 같이 받는 게 맞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답은 미리 드렸는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개런티는 할 수 없지만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혁신의료기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혁신 의료 기술을 함께 신청하면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혁신 의료 기기가 곧 혁신 의료 기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양한 규제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통합 서비스인데 접수하면 한 곳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 주시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상담을 해야 되는 또는 해당 규제를 알아야 되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식약처부터 히라, 심평원, 그다음 네카,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거쳐서 이러한 혁신 의료기기와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혁신 의료기기가 혁신 의료기술이 되지는 않지만 통합 심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들은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와 혁신 의료기술은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혁신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보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에 대한 관점이고요. 혁신 의료기술은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흔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치료 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특성과 임상적인 특성, 이러한 안정성의 부분이 굉장히 개선되었느냐,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났느냐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혁신 의료 기술은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았던 치료 방법과 달리 이러한 방법을 받았을 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베네핏, 그러니까 빨리 치료가, 예전에 7일간 입원을 했다면 이 제품을 썼을 때는 3일만 입원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행위 수가들이 굉장히 혁신적이어야만 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를 받으면 혁신 의료 기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 베네핏은 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기존에 있던 기존 수가를 급여로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첫 번째 우리 제품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아마 개발사에게는 시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를 받으면 혁신 의료 기술, 즉 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계속 높지만 다만 기술적 혁신성과 안정성 유효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 방법에 필요한 자료이고요. 안정성 유효성 자료에서는 저희가 의료기기에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저희가 그 임상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증 임상을 위한 프로토콜, 식약처 승인까지 끝나야만 혁신 의료기기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끝났고 저희가 연구 케이스 스터디도 했고 연구 임상도 했는데 이게 혁신 의료기기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표를 그 가이던스가 짧기는 한데요. 요 표까지 넘어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좀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혁신 의료 기술과 혁신 의료 기기를 동시에 저희가 제출했을 때 평가를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인 혁신성은 사실 개발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특허도 하시고 그리고 뭐 CES 전시회 가서 1등도 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확증 임상 승인까지 받으셔야만 혁신 의료 기기가 될 수 있고요. 확증 임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혁신 의료 기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유효성 개선 자료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임상 설계를 위해서는 저희 제품의 사용 목적을 어떤 적응증을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사이넥스에서는 타겟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품 개발을 너무 멋있게 하셨는데 너무 좋은 기술이 혁신도 굉장히 따르고 혁신 의료계까지 받았는데 혁신 의료 기술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은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전략을 먼저 수립하시고 이 제품에 맞게끔 우리 제품이 설계가 될 것인가가 제품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요. 이게 개발사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실 인허가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이넥스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솔루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료기기 아래만 가지고는 저희가 우리 제품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알아야 되고요. 보험도 알아야 되고요. 저희 제품의 허가에 대해 또는 임상에 대한 설계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넥스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많이 질문하셔서 앞단에 놓을까 하다가 개발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아까 개발 전주기는 3, 4년 걸리고요. 혁신과 혁신 의료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허가를 개발을 하시잖아요. 이 제품 가지고 또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임상을 하신 걸 가지고 미국 임상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답변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다만 임상 설계가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주셔야 되세요. US 레귤레이션에서 저희 GCP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ISO 14155라는 많이 알고 계시는 임상에 대한 GCP 기준은 어느 나라든 거의 갖추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US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만한가? US 메디컬 프랙티스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임상의가 임상을 한 설계와 미국에 있는 임상의가 임상을 한 설계가 그 임상의가 메디컬 프랙티스, 말씀드리자면 치료 방법이라던가 이 치료를 하는 임상의의 트레이닝, 백그라운드가 같은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US 파퓰레이션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US 메디컬 프랙티스는 이 부분도 좀 맞추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 관점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GCP 규정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임상을 하신 부분은 이 갭 분석을 통해서 US와 갭 차이를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네. US 파퓰레이션인데 도대체 US 파퓰레이션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좀 쫓아오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서스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한 인구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개 주에 관련된 주마다의 총 인구와 나이,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라든가 헬스라든가 관련된 레이스, 인종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US 파퓰레이션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US 파퓰레이션을 대표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메디컬 프랙티스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임상은 단일 민족, 한민족, 한국인 대상으로 한 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가지고 미국에 가신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컬 프랙티스, 이게 참 어려웠는데요. AI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디올로지스트라고 해서 그 영상학자들이 이런 영상 분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안과 같은 경우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독립평가라던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한 부분들이 미국에는 전혀 다른 선생님들이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갭을 해소할 거야?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미국에서 임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디컬 프랙티스도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조업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임상부서에서는 이런 미국에 대한 메디컬 프랙티스를 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오면은 네, 가능합니다. 한국 임상 하실 수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개발 시점부터 한국 승인이 완료되셨다 하더라도 미국 내 임상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풀로 미국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의 차이를 갭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를 브릿지 스터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상 가이드에 따라서 브릿지 스터디를 좀 설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아마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CRO 업체와 MOU 체결을 하고 업무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외에서 직접 CRO를 교행해서 하셔도 되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 해외를 좀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제 액션을 미국에서 실시하는 걸로 사이넥스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상을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됐나요? 13분요? 네. 제가 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공통 질문이어서요. 제가 아직 10분만 사용해서 10분 더 갖고 있는 허가심사 자료 요건에 대한 Q&A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화학적 특성, 성능, 안정성에 관한 시험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꼭 공인시험기관에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GMP를 획득한 내가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게 되면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GMP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도 시험은 하실 수 있는데 시험 성적서만 내는 게 아니라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는 관련된 연구조직이라던가 이 시험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장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여러 가지 로 데이터를 같이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간편한 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우선 제출하시죠 라고 우선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기, 기계적, 생물학적 이런 시험들이 똑같이 여기서 식약처에서 꼭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식약처 규정에 따라서요.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가 있는 NCB 기관이라던가 한국인정기구, 콜라스 기관, 그 다음에 아일락이라고 하는 상호인정협약에 따라서 1702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도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통 질문에 말씀드렸는데요. 혁신 의료기기는 품목 허가가 빨리 되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혁신 의료기기를 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처럼 확증 임상 IRB를 먼저 승인받고 혁신 의료기기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혁신 의료기기보다 일반 의료기기 받는 게 훨씬 더 빠르시긴 하세요. 다만 혁신 의료기기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식약처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계별 심사를 통해서 식약처 담당자들이 내 제품에 관심을 가져오고 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 나올 법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허가 심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각각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한 제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화 시험과 장기 보존 시험, 용품 같은 경우에 또는 전기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안정성 시험에서는 의료기기에서는 특별하게 가속노화 시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약품에 계시는 분들은 가속노화가 뭐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속노화 시험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GMP가 개정이 되면서 반드시 리얼타임 스테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실시간 안정성 시험도 항상 GMP 하에 준비를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허가할 때 가속노화를 제출하더라도 언젠가는 실시간 보존 시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A 510K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프리서브를 꼭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프리서브 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에서 보면은 식약처에 가서 미리 우리 제품 등급이 뭔가요? 이거 할 때 기술문서 제출할 때 시험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공식화된 절차가 미국의 프리서브 미션 제도입니다. 사전 문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510K가 정말 명확하다면 우리 제품이 동등 제품이 있고 2등급이고 510K랑 완전히 똑같아 라고 하면은 굳이
프리서미션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있는 자료 가지고 미국에도 똑같이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좀 생기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프리섭 제도를 통해서 한 번씩 짚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공식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와 구체적인 시험 방법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510K를 접수를 했는데 보안이 시험을 다시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차라리 프리섭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시험을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MD삽은 저희가 토요일 날 별도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 한 줄만 갖고 왔는데요. MD삽 국가를 여러 개 선정한다면 한 번의 심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한 번의 심사는 가능합니다. 최대 5개 국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MD삽에 체결되어 있는 미국이나 호주나 그다음에 캐나다,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MD삽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5개 국가를 다 선정할 건지 1개 국가만 선정할 건지 선택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 GMP, 임상 GMP가 지금은 거의 의료기기를 많이 받으셔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할 때만 해도 사전 GMP, 임상 GMP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할 때 그냥 GMP만 받으면 되는데 왜 임상 GMP는 또 뭐고 사전 GMP는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GMP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허가를 먼저 받고 판매하기 전에 GMP 받으면 돼 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될 때쯤에 허가 받기 전에 GMP 먼저 해 라고 해서 사전을 먼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허가할 때 GMP 신청서라도 내 라고 하다가 나중엔 결국에는 허가 받기 전에 GMP를 받고 허가해 라고 해서 사전 GMP가 저희가 허가 받기 전에 해야 되는 GMP, 현재 즉 말해서 허가하고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사전 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초 개발업체, 즉 저희가 의료기기가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제품이 임상 대상이야. 그러면 GMP 허가받기 전에 GMP 해야 되니까 그냥 임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임상하기 전에 GMP를 받게끔 하는 게 임상 GMP입니다. 그러면 임상 GMP 받을 때는 저희 제품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서류를 다 검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 범위에만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4장부터 8장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 범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과 이 제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춰져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한데요. 심사 범위만 7장에서 저렇게 일부만 하는 것뿐이지 세팅은 4장부터 8장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범위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상 GMP는 한 번도 없는 저희가 의료기가 없는 회사예요 라고 하시면은 임상 대상이면 임상 GMP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안 됐어요. 네, 요 8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차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를 꼭 해야 하나요? 요게 사실 제가 답변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워낙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요. 대부분 시각처에서 민원질을 꼭 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GMP 하실 때 아마 해당 여부 질의하셨나요? 라고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이 제품은 이 클래스가 맞아 라고 하신다면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약간 아리송하거나 웰니스 제품하고 좀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시면 민원 질의를 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질의는 접수하시면은 보통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요. 접수할 때 뭘 내야 되나요? 네, 기술 문서 내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 아직 개발 중인데 라고 하셔도요. 컨셉만 작성해도 제출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품목명을 확인받고 좀 진행하시는 것을 좀 권장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들 좀 많이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도 계속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아는 한도까지는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